그렇군요. 그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이게 일본을 겨냥했습니까? 네, 이 중거리 미사일이면 그냥 북한 본토에서 북한은 이번에 쏜 그 중거리 미사일 재원인데 중거리 미사일 재원이고 이 일본 그 영해 낙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각 발사를 한 겁니다. 고각. 예,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각 발사를 한 걸 이걸 그냥 자기 정 방향으로 발사하면 27도 사각으로 발사하면 이건 오키나와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고, 네, 그리고 이 미사일이라는 게 북한이 북극성 2라는 게 그냥 이 잠수함 탄도 미사일을 그냥 지상형으로 개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해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이건 지상에서도 그냥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여태까지 자기가 막아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못했다 했는데 여지껏은 그랬는지 몰랐으나 이젠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으니까 트럼프가 정해놓은 계산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북한이 경제개발국 뭐 요전에 장세월 대표가 그 항해도 그 강령 경제개발구 여기에 대한 걸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저한테도 운정첨단개발구 뭐 여기에 대한 문건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아주 요란합니다. 정말 요란하고 또 북한이 그동안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도입한 거 있습니다. 우리도 좀 저도 보고 깜짝 놀랄 만한 자료들이 좀 많았는데 네.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이 지금 요란하게 경제개발구를 조성합니다. 근데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왜 이걸 가만 놔두냐 하면 기껏 다 투자해라 지금 가만히 지켜본다는 거죠. 다 투자할 때에 이제 더는 북한에 투자해서 돈을 못 받게 됐을 때에 정말 목을 조르겠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라고 합니다. 진짜? 네. 그거 멋있는 전략이네. 네, 그러면 북한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구만. 미 행정부가 지금 북한의 이 경제개발구들이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다 짠다고 합니다.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지금 쌓아놓고 있는다. 왜? 니네 돈을 계속 투자해라. 니네가 더 뽑을 수 없게 될 때 니네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게 한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데. 멋있다. 그런데 그게 북한의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거의 90%는 저기 중국 아닌가? 중국 아닙니다. 어디야? 깜짝 놀라게도 대개 보면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 태국, 그다음에 뭐 호주, 그다음에 싱가포르 뭐 굉장히 다양해요? 중국 사람도 아니야? 단 중국이 아닙니다. 홍콩이나 이런 데 대만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어는 뭐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건 새로운 건데. 네. 아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호주에다가 되게 화를 냈어요. 네.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요. 이젠 북한하고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띄운다는 거를. 사실 지금 중국 기업이라고 하면 뭐 중국이 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발이나 구슬이나 이런 거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걸 북한에 그저 가져다 원료를 주고 받아내는 형식으로 그 시기 때 원료를 주고 받아내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게 정말 좀 일정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북한에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는다. 중국 사람들. 지금 북한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건 중국의 조선족들로 이루어진 천우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연길에 되게 큰 회사인데 천우그룹. 이 천우그룹이 천우관광부터 천우항공, 천우건설 뭐 이제는 국방 분야까지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아주 대기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북한에 이번에 김정은이 돌아본 양덕 그 관광지구 있죠. 온천 관광지구. 여기도 천우그룹이 상당히 투자를 했고 이 갈마 해양지구,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 여기도 천우그룹이 상당히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중국으로서는 거의나 천우그룹이 유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 외에는
그리고 천우그룹은 중국 조선족들이 만든 기업이고요. 이들이 왜 북한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 아예 길을 쓰고 투자를 하는데 참 의문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참 이 중국 이 뭐야 건국절이죠. 70주년이죠. 10월 1일. 여기하고 관련해서 이 언론에서도 김정은이 뭐 중국을 방문할 것 같다 어쨌다 뭐 했는데 친서 보냈다고 뭐 난리나. 네, 친서만 보냈을 뿐 사실 이 중국에 나와 있는 이 국가보위성 간부들한테도 김정은 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일체 대기 상태에 있으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주 비밀리에. 그래서 이 북한 보위성 간부들, 정찰총국 간부들이 일체 다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안 갔어? 못 갔죠. 김정은이 아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참 지금 네. 이 재미있는 게 아주 재미있는 게 중국이 김정은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피해 다녀요. 네. 올해 3월 달에 김정은이 저기 이 베트남을 가기 전에 먼저 중국에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게 2월 달이겠구나. 네. 1월 달에 갔지? 1월 달에. 아, 생일 1월 때. 8일. 예, 생일 달에. 예. 생일 그거 네. 얻어먹고 갔잖아. 생일 떡을 먹으러 갔다가 중국으로부터 빚을 잔뜩 지고 왔죠. 또 중국이 많이 돈도 지어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짐을 아주 많이 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트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중국이 막 그때 중국 춘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그 여행길을 다 막고 중국 공산당이 김정은이 갈 길을 내줬는데 아예 이거 어만불손이죠. 이 회담이 파탄 났으면 어떻게 하나 기구하는 길에 중국에 들려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뭔가 서로 지지를 얻든가 뭐 어떤 게 해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랬지. 그때. 네. 왜냐면 쪽팔렸잖아.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쪽팔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오히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랬지. 예.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9월 5일인가 그때에 이 중국의 유명한 북한 통이죠. 왕자루이라면 이 중국 외교부장을 하던 사람인데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김정일 때부터 되게 북한하고 가까웠습니다. 북한을 많이 방문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그 9월 5일 날에 북한을 방문했죠. 근데 김정은은 방문한 그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국 70년도 이 중국 건국 70주년도 사실 김정은이 못 간 겁니다. 중국에 안 간 게 아니라 중국은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 북한도 이거 간이 어쩌니 많이 저울질을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사실 갈 형편이 못 됐죠.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북한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네. 한국에선 대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북한은 이걸 이 뭐라면 여기로 말하면 이거 기생전술이라고 하는데 기생전략이라고 기생전략. 합니다. 예, 기생전략. 그러니까 기생전략이 뭐야? 여기로 말하면 여자를 이렇게 안겨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기생전략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로 말하면 꽃뱀 전략 꽃뱀들의 행위 비슷한 건데 북한은 자기네는 이 기생전략이지 이게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게 꽃뱀 비슷한 개념입니다. 진짜 기생이라는 말이죠. 그런 전략이지 이게 그 벼랑 끝 전술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생전략이라는 게 뭔가 굉장히 이게 나쁘게 들으면 나쁘게 들을 수 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놈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똑똑하고 좋은 놈이냐 하니까 줄 듯 말 듯 하면서 간을 다 빼먹는다는 겁니다. 맞아. 예.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아는 사람이 할머니인데 기생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여자는 아이를 한 번도 안 낳았어요. 진짜 명기생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진짜 줄 듯 말 듯 하면서 끝내 한 번도 어떤 놈하고도 안 잤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명기라고 그러더만. 이 북한이 지금 그겁니다. 딱 그 전략을 구사하는. 그래서 이게 핵을 포기할 듯 말 듯 하면서 끝내는 포기 안 한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거야. 1990년대 캐도라고 그
한국에서 이 원자로를 가져다 지어줄 때 그 전략을 가리켜서 북한이 기생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핵을 포기한다 어쩐다 하면서 딱 마치 포기할 것처럼 놀면서 그러니까. 미국을 유혹하고 국제사회를 유혹해서. 그렇지. 그거 진짜 예. 기생이네. 네. 그래서 숱한 걸 얻어냈습니다. 비록 어. 원자로는 짓지 못했지만 자기네가 끝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걸었고, 그렇게 시간 벌어서 핵을 보유하게 된 거죠. 어느 거 대박이다. 기생 네. 전략. 그 기사 좀 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네. 그때 디젤류를 비롯해서 중유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받았지. 예. 중유 엄청 들어왔어요. 그걸 다 공짜로 받아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핵까지 개발했지. 그거야말로 기생 네, 전략이었네. 그게 기생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그래서 트럼프한테 하는 것도 기생 전략이네. 트럼프한테 하는 것도 기생 전략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시진핑한테도 하는 기생 것도 전략을 기생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뭔가 중국에다 대고 하는 김정은이 기생 전략이 뭔가, 지금 중국은 계속 원산항 아니면 저 심포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예, 이 미국에 맞서서 계속 이 북한의 심포항 아니면 원산항을 내놔라. 자기네가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 이 한반도의 미군, 그다음에 이 동중국해를 떠나서 이 동북아에서 미군 전력을 이렇게 좀 억제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리고 또 왜 계속 이 북한들어 그 마양도 아니면 저 원산항을 내놓으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거기에 들어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핵을 폐기해도 자기네가 들어가면 미군이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들고 나오는데, 북한이 참 북한도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한번 떠보는 소리로 북한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신이 그럼 초도가 어떻냐? 초도는 북한의 서해함대 사령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안에 두 손을 들었다는 거죠. 서해는 자기네가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서해는 북한하고 중국하고 경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해는 자기네가 필요 없다. 동해를 지금, 동해라는 건 러시아하고 딱 막혀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막혀서. 그리고 중국이, 그게 지금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동해를 딱 지금 내놔라, 동해 어디 하나를 내놔라 이러는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동해를 내놓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를 내놓는다는 게 사실 중국에다가 김정은의 목숨을 맡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딱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생각해보자, 어쩌자 이렇게 하니까 이자처럼 기생 전략이라는 거죠. 마치 뭐 이제 조금 좀 기다려라, 나 지금 준비하는 중이다, 이런 것, 이렇게 줄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중국을 아주 솔깃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약간 뭐야, 그 쌍소리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재밌다. 아니, 그래서 이번에 왕자루이가 9월 5일 날에 갔을 때 굉장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갔습니다. 이 뭔가 하면, 지금 한국이 이 남북 간 이 철도 개통, 이 철도 현대화, 이걸 나왔어요.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왕자루이가 가서, 야, 이 한국 다 필요 없다. 자기네가 손대면 뭐 한국의 그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40분이면 들어간다. 그럼 고속철도 자기네가 놔주겠다. 그래서 단동에서 평양까지, 서울까지 해주겠다 했잖아. 이게 1차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고, 그 다음에 2차는 동해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동해하고 서해를 해서 다 이 한국까지 연결되는 거. 남한의 손을 빌 필요도 없고 미국에 구걸할 필요도 없다. 니네가 거기 동해에 있는 섬이나 해군 항구를 하나만 우리한테다 제공하면 우리가 니네 철도 현대화를 다 해줄게. 단순히 달라는 거야? 예, 마양도 아니면 원산을 달라고 하는데, 원산은 애초 너무 한국하고 가까워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양도를 달라, 지금 이건데, 마양도라면 북한이, 마양도는 섬 자체가 거대한 지하기지입니다. 그 지하기지에 이 마양도라는 섬은요, 북한이 비공개 기록 영화에 있는데, 그 섬 안에 이 북한의 120톤급 연어급 잠수함이라고 하죠. 이게 이 연어급 잠수함이 60정이나 들어갑니다. 예. 60여 정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안이, 그 마양도 섬 그 안이 통째로 바닷물이 들어찬 동굴을 팠다는 거죠. 바닷물이 들어차 있고? 네. 60여 척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그 길 내놓으라고 하니까 북한은 조금 황당하죠. 그런데 딱 아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자. 좀 우리가 그걸 결론 짓자면 논할 것이 많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줄 듯 말 듯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애간장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면서 지금 통이 크게 아주 뭘 자꾸 내놓는다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금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얻어먹는데 아마 김정은이 자기가 저팔계라도 되는가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대지상이라고 다 저팔계는 아닐 것 같은데 아마 자기로서는 시진핑하고 트럼프라는 곰하고 지금 곰을 데리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생. 예. 그러면 김정은이 기생인 거예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을 놓고 둘 다 지금 들듯 말 듯 하는 겁니다. 트럼프를 향해서도 자기네가 지금 핵을 비핵화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자기는 종신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그게 이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북한 애들 말하는 게 야, 니네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 야, 내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정말 갈 데가 없어. 마지막에 정말 동동 매달리며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는 전략인데 우리 그거 아니다. 우리 대포 유하게 지금 우리 니네 속을 태우는 전략이다. 니네 오히려 우리한테 끌어들이는. 그게 남자들이 기생한데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네. 그거네. 야, 김정은이야, 진짜. 지금 그래서 자기네 아주 머리를 쓴다는 거다. 그런데 그게 기생 전략이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아니, 그 기생 전략이네. 네. 그러면 지금 시진핑도 제 불에 지치고 트럼프도 자기 불에 지치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말해 그때 1990년도 그 캐도 한반도 그 원자로를 짓던 그걸 지금 되풀이한다는 건데 아마 그때를 답습해야겠는지. 그런데 뭐 역사라는 게 꼭 되풀이된다고 그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도 공산당의 새 지도부가 들어앉고 미국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앉았으니까 자기네 딴에는 북한에 속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또 속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뭔가 속지 않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 미사일을 오늘 아침에 또 쏜 곳은 기생 전략의 일환으로서 세게 쏘지도 않고 안 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제 그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또 그래서 살살 굴고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게 하고 또 실직 안 그러고 또 가서 굴고 이게 이제 김정은의 기생 전략. 그리고 지금 올해까지 11번째 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월 며칠에 쐈나? 22일째 또 쐈어요. 그러니까 이 11번째 발사라고 하는데 미사일 발사 수량으로 하면 총 18발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쐈습니다. 한꺼번에 2발씩 쐈고 전번에 그 개천에서 쏜 건 3발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량을 다 합치면 한 18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희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남한까지 오는 미사일 니네 화성6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를 쓰고 저런 무기들 자꾸 발사하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말하는 게 이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 장거리 방사포를 쏜다. 그다음에 신형 단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니까 니네가 계속 그게 단거리 미사일인 줄 아냐? 그게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다. 그럼 니네가 그게 단거리 미사일 아니면 뭐냐 하니까 니네 그 미사일 사거리만 보지 말고 미사일 형태만 보지 말고 미사일 탄두의 비행을 봐라. 미사일 탄두의 비행을 봐라. 이 미사일이 어떻게 날아가냐? 지금 북한이 쏘는 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거, 이거 단순히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다연장 로켓이면서 이게 다단계 로켓입니다. 북한 애들이 말하는 건 이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는 거, 초대구경 방사포라고 했습니다. 초대구경 방사포라는 거, 이게 2단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날아가다가 단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다단계 미사일이라는 거죠. 그냥 방사포 포신으로 발사한다 뿐이지 그냥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 미사일 발사가 중요하냐? 지금 이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는 게 이 미사일 궤적이
비정상적인 궤적입니다. 일정하게 올라가다가 일정한 고도를 올라가다가 다시 하강을 그으면서 내려갔다가 이 목표물 근처에서 다시 그 궤도를 높이다가 일정하게 하강하는 형식입니다. 이래서 요격 미사일의 요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요격이 거의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미사일 탄두를 봐라. 그 미사일 조종이 이걸 미사일 조종형 탄두부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 조종형 탄두부를 봐라. 이 조종형 탄두부를 보면 우리가 왜 미사일을 계속 쏘는지 니네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이건 지금 감하고 일본의 오키나와하고 감을 저도 북한이 뭐 미국 전체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줄 알았더니 북한이 되게 발작적으로 감하고 오키나와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아마 이게 한반도에 전개되는 무력은 다 오키나와하고 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키나와하고 감까지 날아갈 이런 신형 미사일들 만들어라. 요격이 되지 않는 미사일들 기어이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올해 기를 쓰고 이 미사일 시험을 한다는 거죠.